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과 함께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웬만하면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시레 트집이라도 잡힐까 싶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동서, 지금 혹시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네, 어머님이 답답하시다고 해서 모시고 계곡에 왔어요. 동서 진짜 웃긴다. 그럼 우리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그게 갑작스레 왔거든요. 고의적인 건 아니고 지금 동서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게 생겼잖아. 피해라니요? 우리 오늘 약속 있었는데 동서 때문에 못 나가게 됐잖아. 형님, 우리가 계곡에 온 거랑 형님 약속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상관이 아주 많지.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가는 바람에 우리 주혁이 보느라 못 나갔잖아. 형님이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우리 형님은 막무가내도 그런 막무가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신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곤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주버님이 돈을 잘 못 번다는 이유였어요. 형님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나도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버님 학벌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요. 아주버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질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시댁 가족들에게 듣기로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데 거기서도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뒀고요. 그렇게 점점 나이만 먹다 보니 이제는 중소기업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옮겨 다닌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로 아주버님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기 싫어서 바로 취직 개념으로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그토록 회사를 옮겨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문제는 아주버님에게 불만이 쌓일 때마다 그 모든 스트레스를 시어머님께 풀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형님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많이 봤어도 거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건 처음 봤거든요. 형님이 하는 행동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만 계신답니다. 아마도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님을 더욱 만만하게 생각하는 듯 해보였어요.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도 시어머님 혼자 조카까지 보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다곤 하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거실에서 종일 휴대폰만 볼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꾹 참고 있던 남편이 나중에서야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난 살다 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킨다는 건 진짜 처음 본다니까. 자기가 첫 인사 온다고 했던 날도 그래. 엄마가 형수님한테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했거든. 근데도 굳이 와서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니까. 그 바람에 엄마랑 나랑 주혁이까지 보면서 음식했어. 형수님도 형수님인데 형도 똑같아. 둘이서 휴대폰 게임하느라 들은 척도 안 하더라니까. 진짜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했는데 엄마가 말리더라고. 자기 첫 인사 오는 날인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진짜 형만 아니었으면 어휴 그냥 생각할수록 열받네.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그 지경이 되도록 놔둔 어머님이 가장 큰 문제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마음이 여려도 너무 여린 분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도 형님의 만행은 정말이지 끝이 없었는데요. 둘이서 여행을 간다며 주여기를 주말마다 시어머님께 맡기곤 했어요. 시어머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기에 주말이라도 쉬셔야 했는데 매주 주말마다 주여기를 맡기곤 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웬일인지 다 같이 캠핑을 가자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따라가긴 했는데요. 그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우선은 텐트를 쳐야 한다며 차 안에 있던 모든 짐을 내리더니 시어머님께 텐트를 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평소 제가 형님한테 말대꾸를 하며 몇 번 대들었더니 은근슬쩍 시어머님께 시키는 듯 해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서 말이죠. 짐을 다 내리자마자 형님이 시어머님께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번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할 줄 아시죠? 예,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하니? 그때도 한참 걸렸잖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어머님 혼자예요? 일꾼이 둘이나 있는데. 형님이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놀리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서 제가 한 소리를 했어요. 형님,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우리는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굳이 형님이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하셔야죠. 우리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근데 어머님이 몇 번 해봐서 잘하실 거야.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거야. 형님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제가 따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곡물에 의자를 놓고 발을 담그고는 휴대폰으로 다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냥 말을 섞지 말아야지. 저런 싹퉁바가지랑 말 섞으면 내 건강에만 해롭다. 내가 언제 한번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시어머님도 저만큼이나 화가 났던 모양인지 언제부터인가 험한 말을 하고 계셨어요. 둘째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부터 니들은 절대 따라오지 말거라. 같이 있으면 병난다, 병나.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 몸속에 악기가 들어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언제 한번 굿이라도 해야 할까봐. 예? 굿이요? 농담이야, 농담. 암튼 내가 언제 한번 가만 안 놔둘 참이다. 시어머님이 마구마구 짜증을 내면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텐트를 치고 있었고요. 그 뒤 우리는 두 사람과 두 번 다시 여행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달이 난 그날도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먼저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 분명히 내일도 꼭두 새벽부터 첫째 내가 올 텐데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갈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시라니까요. 내가 안 해봤겠니? 이미 다 해봤는데 이혼한다 만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져서는 그만. 이혼을 하건 말건 그건 형님이랑 아주버님 일인 거고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라고요. 네 말이 맞다. 다 내 잘못이다.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힘겹게 키웠잖니.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만은 온전하게 잘 살길 바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다 내 잘못이다. 어머님,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우선 우리랑 같이 바람 쐬러 가요. 라며 우리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곡으로 놀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형님 부부가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님이 안 계신 걸 보고는 그 난리를 피운 거고요. 형님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어머님을 바꾸라고 했지만 제가 바꿔주지 않았어요. 동서, 빨리 어머님 바꿔보라니까.
어머님 지금 잠깐 어디 가셨어요. 동서 진짜 이럴 거야? 형님이야말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 좀 해. 거기 어디야? 어딘지 말해줘. 우리가 지금 갈 테니까. 형님 잘 안 들리는데 전화가 끊길 것 같아요. 라며 제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고요. 그 화상이 전화했냐? 어머님, 제가 가르쳐드린 말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어머님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가 상황에 맞게 잘 쓰시네요. 그렇잖아도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계속 연습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니만 계속 연습하니까 잘 되지 뭐냐. 거보세요. 연습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잘 기억하고 계신 거죠? 뭐 말하는 거냐? 그때 그거 말이에요. 모름지기 맹수는 사냥할 때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때를 기다렸다가 딱 낚아챈다는 거요. 그럼 내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지. 아침 드라마도 잘 챙겨보고 계신 거고요. 그럼 잘 보고 있지. 내가 언제 날 한번 잡을 참이다.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나를 한번 잡다니? 무슨 나를 잡는다는 거야? 넌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시어머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왔니? 너 김치전 좋아하잖니? 우리 오랜만에 김치전 만들어 먹자. 저는 좋긴 한데 오늘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온 모양이네요. 제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벌써 말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치만 암튼 오지 말라고 했어. 혹시 아니? 오늘이 그 결전의 날이 될지. 어머님 설마? 제가 놀란 채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혹시 와서 난리치면 확 그냥. 시어머님이 허공에 주먹을 마구마구 휘두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놀란 듯 외쳤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형이랑 형수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요즘 매일같이 욱하잖아. 네가 내 입장 대봐. 안 그렇게 생겼나? 그 인간들 생각만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니까.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조져버릴라니까. 엄마, 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거야? 엄마한테 진짜 안 어울리거든? 안 어울릴 게 뭐가 있어? 근데 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거야? 남편이 잔뜩 인상을 쓰며 묻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실토했어요. 사실은 내가 어머님께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 보고 찾아서 알려드렸어. 뭐? 당신이 다 알려줬다고? 아니 그게 말이야. 형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근데 어머님은 맨날 당하기만 하시고 내가 본 형님은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더라고. 나한테 하는 것도 봐봐. 내가 몇 번 맞받아쳤더니 내 눈치는 보잖아. 그래서 어머님을 좀 강하게 만들어드리려고 요즘 알려드리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진다가 뭐야. 왜? 그 말은 우리 엄마도 자주 쓰는 말인데.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우선 목표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시겁하게 만들어서 못 오게 하는 거야. 그게 가당키나 하겠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바뀔 사람들이 아니야. 그니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지. 엄마한테 또 뭐 알려줬어? 그냥 뭐 이것저것 알려드렸지. 그니까 이것저것 뭐냔 말이야. 그게 머리채 잡는 법이랑 그리고 욕 몇 개 정도? 뭐? 머리채? 그럼 엄마한테 형수님 머리채를 잡으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도 올려붙이는 막장 며느리도 많다잖아. 유사시에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잖아. 그런 제 말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작심을 한 듯 말했어요. 니들 잠깐 있어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늘 오라고 해야겠다. 오늘이요? 그냥 우리 없을 때 부르시죠. 괜시레 못 볼 걸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지. 니들이 있어야 내가 용기가 날 거 아니야. 암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휴대폰이 어딨더라? 라며 시어머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전화를 하는 듯 해보였는데요.
잠시 후 주방으로 가시더니만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렴. 만반의 준비요? 어머님, 제가 괜히 코치를 해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님이 저를 가만둘 것 같지가 않네요. 지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그리고 걔가 그런다고 하면 넌 가만히 있으려고? 아니죠. 전 절대 못 참죠. 제가 주먹까지 불끈 쥐며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키득키득 웃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형님과 아주버님이 득달같이 집으로 쫓아왔어요.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뭐라고 한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던 시어머님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설레임마저 느껴졌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왔니? 어머님,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라니? 뭘 말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전화는 했지. 그냥 와서 밥 먹으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분명히 돈 준다고 했잖아요. 갯돈 들은 거 탔다고요. 갯돈? 갯돈은 무슨 갯돈이야? 넌 생각이 어쩜 그렇게 구식이냐? 요즘도 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네?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머님 혹시 치매라도 온 거예요? 치매라니.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고 앉았어. 넌 네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막말하냐?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고생이겠니? 니들이 고생이야 이거사. 우리가 왜 고생이에요? 요즘 요양병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야죠.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싹통 바가지를 봤나? 내 치매 걱정하지도 마라. 암튼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천하지 천하다니까. 어머님,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잘못 먹은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머님,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머니 상태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까운 시간 내서 왔더니 이게 뭐야? 동서, 어머님 지금 헷가닥한 것 같으니까 병원 좀 모시고 가봐. 치매가 확실한 것 같네. 그리고 어머니 치매 판정 나와도 우리 절대 찾지 마. 치매 환자 진짜 끔찍하니까. 여보, 가자. 그때쯤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해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형님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니들 잠깐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봐. 시어머님이 급히 주방으로 가시더니 손에 바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 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에 우리 모두가 코를 움켜잡은 채 인상을 쓰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바가지를 냅다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허이, 작기는 물러가라. 허이, 작기는 물러가라. 아, 냄새. 이게 뭐야? 어머님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잡기들아, 다시는 우리 집에 팔도 들이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깃방망이를 올려붙일 테니까 알겠어? 이 작기들아. 시어머님이 주방으로 가서 바가지에 이상한 물을 담아와서는 다시 형님과 아주버님께 뿌리려고 했는데요. 뭐야! 어머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형님과 아주버님이 기겁을 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셨고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신 거예요? 내가 아침 드라마랑 인터넷 보면서 업그레이드 한 거다. 어때, 괜찮았니?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그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은 뭘로 만드신 건데요? 이거? 청국장 푸른 물에 까나리 액젓을 적절하게 섞었지. 그러면 냄새가 한동안 안 없어진다고 하더구나. 네? 청국장이랑 까나리 액젓이요? 어머님, 근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요? 그것이 나한테 치매라고 하던 순간 갑자기 욱하지 뭐냐. 저기 밑에서부터 뭔가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만 나도 모르게 그만 터져버렸어. 내가 참고 또 참았어.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아주 가만히로 보고 있다니까. 아이고, 이러고 나니 10년 묵은 책증이 다 내려가네.
니들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여기 금방 치우고 밥 챙겨줄 테니까. 어머님, 같이 해요. 저도 이 사달에 일조를 했으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다. 네 말 듣기를 아주 잘했다. 네 말이 맞아. 저런 것들은 일일이 받아줄 필요가 없었어. 그동안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 내내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님께 들어보니 이번에 갯돈을 타서 큰 목돈이 생겼다며 두 사람을 불렀다는데요. 돈을 좀 나눠줄 테니 주여기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랬으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단숨에 달려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 갯돈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는데요. 진짜 들어놓은 갯돈을 이번에 탔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자꾸나. 시어머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둘 다 우리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한 채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형님의 친정어머니인 안사돈 어르신이 전화해서 시어머님께 따져묻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이 정색까지 한 채 당신 자식 당신이 책임지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혔던 것이 역시나 형님은 강자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사람이 확실해 보였어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동안 시어머님이 다 받아주고 있었으니 만만하게 보고 그랬던 겁니다. 암튼 요즘은 형님과 아주버님을 안 보고 살아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도 주말 내내 시간이 나니 이제는 예쁜 식물도 키우고 저희랑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